7장의 그 강화 계획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에서 단순 강화 계획,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강화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강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행동을 정강시키는 효과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 학습된 그 행동의 그 빈도나 강도는 결국 강화의 그 함수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획득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유지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유지가 되면 그냥 지속적으로 그 행동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 그 행동을 계속 사용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이제 그 행동 대신에 그 다른 행동을 강화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학습된 그 강화 행동이 이제 유지가 되는 수준에서 이제 점차 감소가 일어나겠죠. 즉, 그렇게 강화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점차 그 행동의 빈도나 그 다음에 강도가 이제 약화되겠죠. 우리가 그걸 갖다 이제 소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소구의 그 과정은 결국 그 행동을 했을 때, 반응을 했을 때 그 반응에 대해서 강화가 따라 나오지 않는 현상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 두 가지 이제 그 현상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획득 과정에 있어서 강화를 이제 많이 받은 경우, 반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강화를 받은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다면 이제 소고에서도 그 강화를 받은 다음에 강화받은 행동이 그 강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강화를 아예 그 받지 않거나, 그 다음에 강화를 이제 그 연속적으로 받지 않고 부분적으로 받는 경우나, 그 다음에 강화의 수가 적은 경우에 비해서 강화를 계속 받았던 조건이 이제 소구 과정에서, 소구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그 반응이 이제 줄어드는 현상이 이제 그 앞에 그 획득 과정에서 강화를 많이 받은 경우에는 반응의 그 감소가 이렇게 적어지는, 그러니까 반응의 감소가 적어진다는 것은 반응의 유지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강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행동을 이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뭐냐 하면은 부분 강화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partial reinforcement, 요 뒤에 이제 이펙트를 붙일 수도 있고, 또 이펙트 오브 파셜 리인포스먼트. 그러니까는 부분적으로 강화를 받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또 위에는 이제 간헐적 강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간헐적으로 이렇게 간헐이나 부분 강화는, 이거는 이제 전체 혹은 연속 강화에 대한 대비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화를 계속 받는 조건이고, 간헐적이나 부분 강화는 이제 그 행동을 하더라도 강화를 받을 때가 있고 받지 않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강화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학습 때 계속적인 강화를 받았다면은 소고에서도 강화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 행동과 강화 간의 연속
연합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소구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적으로 강화를 받았으면은 이제 그 계속적인 강화만큼 그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화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쉽게 행동이 감소할 거라는 예측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분 강화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강화를 준 경우에 비해서 부분적으로 강화를 주면은 여기서 소구가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구의 그 저항, 그 다음에 저지, 이게 더 이제 보다 강하게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잘 맞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강화의 효과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4절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부분 강화 효과인데, 이제 부분 강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연속 강화보다는 부분 강화가 소구의 지연이, 즉 소구의 저항이 더 크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걸 이제 누가 주장을 했냐 하면은 마우어와 존스의 연구에서 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습은 CRF,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 강화로 학습을 시키고요. 그게 획득 과정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소구 과정에서는 FR2니까 고정 비율 강화에 두 번 반응을 하면은 한 번에 이제 강화를 주는 조건. 그 다음에 요거는 3이면 세 번 반응을 하면은 한 번에 그 강화를 주는 조건. 요건 네 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레바를 그 20번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일 동안 140회를 강화를 준 다음에 이제 소구 절차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140번의 강화를 받은 G예요. 그건 연속적인 강화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G에게 이제 그 소구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구 절차를 FR1 조건, 이거는 이제 반응을 할 때마다 이제 강화를 주지 않는 그런 조건이고, 이거는 이제 그 강화를 두 번 받는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받는 조건, 네 번 받는 조건인데, 자, 여기에 이제 CRF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 비교를 할 수가 있고, 또 학습 과정에서 FR2로 학습을 하고 FR3로 학습을 하고 XR4를 학습하는 조건을 이제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논의됐던 것처럼 CRF 조건이 이 조건들에 비해서 저항이 훨씬 이제 크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이제 그 레바를 누르고 거기에 대한 그 학습도 똑같이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제 만약 이제 그 CRF로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구가 이제 그 이 다른 조건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소구가 덜 되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소구 시에 나타나는 행동을 보니까 연속적인 강화를 받은 경우는 FR2나 FR3나 FR4에 비해서 그 반응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나타난다는 것은 소구에 쉽게 그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FR2, FR3, FR4로 갈수록 그 소구되는 행동이 나타나는 지연 시간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그 동물 연구의 결과가 인간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할렌 레인과 폴 싱크만이 이제 연구한 거에 보면은 VI 100초 그러니까는 변동 간격 100초로 이제 강화를 시킨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소구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소구가 일어나지 않고 여기에 참가한 학생이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쉼 없이 행동을 계속하더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결과도 여기에 이제 인간의 연구 결과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장면에서도 많이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행동 학습을 시킨 후에 이 적용 과정에서 효과가 사실은 이제 학습 시에 어떻게 강화를 받았냐는 패턴이 소구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구시 반응이라는 것은 성긴 계획이 많은 경우에 많을수록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는 부분 강화 효과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워왔던 강화 효과에 비해서는 이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 강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손다이크의 효과 법칙 그러니까 만족을 하면은 행동이 증가하고 불만족하면 행동이 감소하는 이제 그 현상과는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명 이론이 이제 네 가지가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냐 하면은 변별 가설입니다. 그래서 변별 가설은 26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간헐적 강화 이후에 소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소구와 연속 강화를 구별하기보다는 소구와 간헐적 강화를 구분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 강화는 계속 강화를 받아왔는데 소구 시에는 강화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의 이제 차이가 학습 시에도 간헐적으로 강화를 받고 소구 시에도 간헐적으로 강화를 받으면은 이 두 개 조건이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구에서는 이제 CS가 강화가 주어지지 않는 조건이니까 이 조건에서 사이사이에 이제 강화를 받지 않는 조건과 여기에서 이제 강화를 여기에서는 전부 다 이제 강화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두 조건은 여기서는 완전히 강화를 받는 조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이 부분적으로 강화를 받은 조건에 비해서 훨씬 이제 변별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는 칭찬을 계속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엄마가 칭찬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칭찬을 내가 받지 못했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엄마가 칭찬을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소구 과정에서 칭찬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칭찬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니까 또 언젠가는 칭찬을 하겠지 이제 하는 기대를 갖게 되겠죠. 그게 이제 변별 가설에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 강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슬롯 머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기계인 줄 모르고 거기서 이제
그 슬롯 머신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돈을 집어넣으면은 그 집어넣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이 나오지 않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 이제 다른 기계에 가서 이제 저기 또 돈을 집어넣으면은 그때도 이제 다른 기계에서 그 돈을 얼마나 땄느냐 하는 것에 관계없이 얼마만큼 이제 그 돈을 내가 그 딸 수 있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다음 기계나 다른 기계에 가서 돈을 넣는 행동의 이제 양상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5페이지에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 중간에 보면은 이 둘, 넷, 여덟째 줄에 보면은 변별 가설은 소고의 FR1 계획보다는 소고와 FR30 계획을 변별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리게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고, 만약 이제 FR100을 그 비교한다면은 그거는 아마 더 이제 변별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그 행동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은 다음 패러그래프에 변별 가설은 이렇게 만족적이긴 하지만 그 변별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별로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평가를 쓰고 있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좌절 가설, 그 다음에 순서 가설, 그 다음에 반응 단위 가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좌절 가설인데, 이거는 이제 에이브람 엠젤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엠젤은 이전에 강화를 받았던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받지 않은 행동이 나타나면은 이제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감정, 정서적 반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획득을 할 때 연속적으로 강화를 받으면은 이 좌절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겠죠. 근데 불연속적으로 강화를 받게 되면은 강화를 받을 때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겠지만은 이 강화를 받지 못하는 조건이 주어질 때, 이때 이제 그 좌절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소고 과정에서 반응을 하더라도 강화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거기서 이제 좌절을 느끼게 될 텐데, 그 좌절을 느끼는 것과 획득 때 좌절을 느끼는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게 뭐 그때도 받았고 지금도 받았으니 행동을 소고시키지 않고 계속 이제 누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적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 행동을 이제 계속 유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제 좌절 가설입니다. 근데 이제 변별 가설은 그 획득 과정과 소구 과정의 그 시행의 어떤 그 조건, 양상, 이제 이런 것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좌절 가설은 이제 정서가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가설이 됩니다. 세 번째 나온 가설이 이제 가장 이렇게 유명한 가설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순서 가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캐펠티 가설이라고도 하고, 여기 보면 sequential hypothesis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훈련 시의 단서들의 연속적인 순서가 부분적 강화 효과가 가능하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연속적인 강화에서는 강화를 받고 지금 반응을 하면은 레바를 누르면은 강화를 받게 되겠죠. 그럼 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레바를 누르고 강화를 받는 순수로 이제 반응을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상황에서 기억을 할 때는 레바를 누르는 거는 이 앞에 이제 리인포스먼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억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 레바를 눌렀는데 그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리인포스먼트를 받지 않았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레바를 누를 때는 어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강화를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억에 의해서 다음에 반응을 할 때에는 여기에는 그 순서에 의해서 다음에도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소구시에는 여기서는 이제 이게 안 나오니까 이것과 이것의 이제 순서가 달라지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레바를 누른 행동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전에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그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반응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그 단수 조건과 거기에 단수에 따른 강화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는 조건 이 저기 수반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억이 그 다음에 반응에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그 좌절과설과 상당히 유사한데 좌절과설은 앞에서 강화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계속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여기서 이제 순서 가설에서는 그 앞에서 배웠던 순서와 여기가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 어, 그 소구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정서적인 가설이고 하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기억에 근거한 가설입니다. 근데 책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 정서의 가설을 이제 유기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단서에 의한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 가설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설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나오는 거는 그 앞에서 나온 요런 그 조건과는 이제 그 다른 예측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나온 이제 반응 단위 가설은 그 뭐냐면은 267페이지에 있듯이 그 반응 단위 가설은 이제 레바를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레바를 누르면은 그 다음에는 보상을 받게 되겠. 근데 이제 그 실패를 한 조건은 레바를 받고 레바를 눌러도 두 번 누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여기서는 이제 한 번만 반응을 하고 보상을 받은 경우 이거는 한 번 반응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거는 두 번 반응을 하고 보상을 받은 경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반응 단위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것이 하나의 반응 단위가 되고 여기서는 이게 하나의 반응 단위가 되고 여기서는 이게 하나가 반응 단위가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응 단위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히 26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두 번째 줄에 평균 횟수뿐만 아니라 그 단위들이 갖고 있는 범위에 의해서 이제 정의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VR4 계획에서는 레바 누르기를 한 번만 해도 강화가 나올 수 있고 8번 해도 강화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강화를 산출하기 위한 행동이 일어나야 하는 횟수로는 행동이 그 행동이 이제 이제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 앞에 나왔던 그 그러니까 저기 액퀴지션 획득 과정과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구 과정과의 이제 차이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제 현상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마우라의 하고 그 존스의 실험에 보면은 연속 강화 집단에서는 반응 단위가 한 번 누르는 거죠. 한 번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 지들은 이제 평균 128 반응 단위를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FR2에서는 188번 반응을 하지만은 그게 이제 2번 반응하고 한 번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2로 나누면은 사실은 94번 반응을 한 것과 이제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 그는 128분 만에 8번 반응을 하고 회상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 뒤에 거는 이제 94번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그 강화를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반응을 이제 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강화 계획이 이제 그 성길수록 소구 시의 총 반응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소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반응 단위 가설에 따르면은 이거는 반응을 그러니까는 소구가 더 그 저장이 그러니까 연속적인 강화의 경우에 간헐적 강화보다 소구 시에 더 그 저기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체 반응의 단위로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이전에 설명됐던 좌절 가설이나 순서 가설과는 다른 결과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분 강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착각적인 것이고, 그거는 반응 단위를 이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네 가지 가설이 나왔지만은 이 네 가지 가설에 대한 그 정확한 평가는 뭐 그 여기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그 획득 시에 연속적인 강화 조건에 비해서는 어쨌든 그이 소구 시에 그 행동의 저항은 일단 그 부분 강화가 제공될 때 이제 보다 그 크게 나타난다라는 그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요까지 설명을 하고요. 뒤에 나오는 5장의 선택과 대응 법칙은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강화 계획에 대한 설명은 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